부사장님, 저희가 가을에 오픈을 했는데 이게 몇일까?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 사장님 덕분에 네. 커피 타는 솜씨만 그냥 늘고 세월은 그냥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부사장님 세월은 비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전 대학생이 앉아 있는 줄 에이, 알았어요. 그냥 엊그제 네. 하나 산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시고 갈수록 감사합니다. 더 젊어지시고. 그나저나 중요한 예. 건 손님이잖아요. 그러게요. 오늘도 영업을 해야 되는데. 한 분 오실 때가 근데 됐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또 요 소문을 또 익히 듣고 네. 저희 건설다방에 오셨나 봐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홍보도 따로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알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소식이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연스럽게 들려와서 저도 와, 이 건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방이라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어머. 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네.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학 지식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나! 네. 그러니까 과학계까지 지금 건설다방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이랑 과학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도 이제 건축 기술, 건설 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또 오늘 좀 좋은 얘기 많이 또 교수님께 네. 아유, 오늘 또 과학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네. 더 풍부한 건설 이야기를 과학과 연관시켜서 네. 좋은 얘기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도 네. 이야기인데 부사장님 오늘은 커피 안 아, 내오세요? 제가 커피 좀 가져올게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 먹으면서 이야기 재미나게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네. 또 과학과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로 했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유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거주시설인 아파트, 우리 주변에서 매일 사는 아파트만 봐도 과학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은 과학 쪽에서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재료라든가 구조 하나하나를 만들 때는 과학 기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요즘은 고강도를 만들려면은 네. 거기다가 나노 사이즈의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넣으니까 그거는 건축 이전의 과학인 거죠. 나노 화학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벽과 바닥, 뭐 인테리어 제품 이런 거는 재료공학, 또 건물 사이를 흐르는 바람, 뭐 요즘 빌딩풍 이런 거 많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전산 유체역학. 저 공대 다닐 때 예. 유체역학. 너무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네, 이 과학적 원리가 다 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공대생에게도 힘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유체역학은 뭐 기계공학, 화학공학 다 써요. 모든 분야. 제일 기본되는. 그래서 이제 건설물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네. 과학이나 기술에서 먼저 이룩한 내용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 실생활 구조물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예. 살기 편하고 네. 그렇게 되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응용을 하는 거죠. 과학, 후 성과학이에요. 건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과학은 기초과학이고 예. 건설은 응용과학이에요. 과학이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복잡한 과학 기술들이 이제 건축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 주변을 보면은 네. 뭐 피사의 사탑이나 출렁다리 그리고 뭐 오. 롤러코스터 이런 아슬아슬하지만 맞아, 이제 아슬아슬.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모든 그 건축물들의 과학 기술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아슬아슬한 그 건설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피사의 사탑은 역사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500년 전에도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과학 기술을 접목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 피사의 사탑이 1372년에 이제 완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완공이 되기도 전에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안 만든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거는 예. 기술공사 아닌가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안반 조사도 하고 집안 조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집안 조사를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는 못한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쪽 집안이 북쪽 집안에 비해서 약하고 부드러워서 이게 짓는 동안 이제 기울었다고 해요. 점점점.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4층부터 8층까지는 이게 무게 중심을 맞춰가면서 피사의 사탑을 짓는 동안에 쌓아 올렸지만 이게 계속 꾸준히 기울어서 남쪽으로 이제 5.5도까지 기우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무려 1990년대 좀 많이 지났죠. 네. 거의 한 400년 정도 지났는데 보수 공사를 통해서 이 탑이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0년이 지나도 이제 잘 서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러니까 사실 4층에서 8층까지 올렸을 때 좀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래도 되나 싶은데 어쨌든 완공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세운 탑의 기울기를 보수했다라는 것
그게 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작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게 조금씩 기울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진짜 무너질 것 같아서 그쵸. 이제 그 보강공사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0년 초반에는 이제 제일 무거운 꼭대기에 있는 종탑을 일단 뺐어요. 빼고. 왜냐면 위가 무거우면 더 그죠? 빨리 넘어지니까. 머리가 무거우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연약 지반 쪽을 보강을 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이게 반대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제일 취약한 3층 부분을 강철 케이블로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그래야지 이게 왜냐면은 사람이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딱 가운데 균형을 잡으면 좋은데 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반대편으로 네. 더 기울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3층 제일 연약한 그 취약한 부분에 네. 케이블을 감아가지고 지지를 해주고 북쪽 집안의 모래, 물, 점토 이런 거를 제거하고 북쪽으로 스스로 약간 기울게 네. 그래가지고 4cm가 다시 17년 동안 4cm가 더 이렇게 와. 넘어갔다는 거 2018년 신기하네요. 기준으로.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쪽이 약했었는데 오히려 북쪽 집안을 약하게 해서 북쪽으로 더 그쵸. 기울게 했다라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진짜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제로 그렇게 시행이 된 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두면은 언젠가는 직립을 하겠죠. 직립. 그게 뭐 50년 후가 될지 그건 이제 계산을 했겠죠. 토목하는 그쪽 양반들이. 네. 되게 우수하네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보시던 그쪽 양반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예. 네네. 어쨌든 또 여기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쿠키님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탑이 기운다는 거는 네. 중력이 탑에 이제 힘을 작용해서 그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는 걸 텐데 핵심은 무게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무게 중심을 기준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어진다 하면 왼쪽에다가 무게를 더 실어줘서 왼쪽으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에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무게 중심은 이제 수평 방향으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이제 힘이 얼만큼 걸리는지 그래서 그 중심점을 말해요. 그래서 그 힘의 평형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피사의 사탑은 남쪽으로 약간 편향돼 있어서 아주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쪽 집안을 제거해서 수평을 맞춘 거죠. 그래서 그 수평을 맞춰가면서 이 탑이 저절로 설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그렇군요. 것으로. 그러니까 건설 다방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부사장님이랑 제가 있어서 이제 부사장님 쪽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기대어 갔는데 오늘 이제 쿠키님이 오시면서 과학기를 솔깃하면서 이렇게 살짝 네, 그렇죠. 제가 무게 이렇게 중심을 맞나요? 잡고 있는데 네. 중심이 이제 가양민 쪽으로 그쵸, 갔습니다. 그쵸. 예. 새로운 네. 무게중심 역할을 이제 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피사의 사탑보다 약 10배, 그러니까 피사의 사탑은 5.5도 기울어진 거였는데 네, 5.5도. 예. 이거 10배인 52도까지 처음부터 52도 네. 기울어져서 지은 건물이 있어요. 아, 저 알아요. 예. 그 싱가포르에 예, 싱가포르에 있는 그 싱가포르. 랜드마크 있잖아요. 그죠. 마리나베이. 맞죠?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맞습니다. 그게 네. 또 유명하잖아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현대의 피사 사탑이라는 별명을 가진 어. 그래서 10배 기울어지고 동측 건물이 지상 70m 높이에서 서측 건물과 맞붙어서 55층까지 올라가는 K자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이해가 그러니까 쉽네요. 원래 건물은 서 있고 네. 이렇게 기울어서 23층 높이에서 만나. 그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꺾여서 올라가 약간. 그래서 이런 두 짝 건물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배를 이렇게 얹은 거예요. 풀장. 아. 근데요, 아까 피사의 사탑 얘기했을 때는 이제 옛날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기울여져서 이제 지었다고 하는데 현대 일부러 건설 처음- 기술이 엄청 발달한 상태에서 일부러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구조 기술이 뭐 예. 매다는 기술, 현수 기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구조 기술의 결정판은 기울어진 기울어지는 거. 사선 구조가 그쵸. 현재로서는 최고 결정판이에요. 근데 이게 사선으로 있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예. 그래서 그 이게 원리는 이제 뭘까요? 그러려면은 요 자체가 기울어진 건물 자체가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잘 버텨줘야 돼.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 그래서 이게 네. 튼튼하기 위해서는 네. 요 기울어진 이쪽 벽 속에다가 강관을 넣은 거예요. 강관이요. 그래가지고 그 강관이 다시 바닥을 잡아주게 해가지고 이게 자기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직각으로 서 있는 건물하고 만난 지점 여기에다가 사람으로 치면 인공관절 같은 걸 넣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3단으로 된 어마어마한 철골 구조물로 요 둘을 요거랑 요거를 연결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요 위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그쵸. 하중이 요 직각으로 서 있는 게 밖에. 그런 이제 트랜스퍼 기술이에요. 트랜스퍼. 옮긴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부터 뭐 릴리빙 아치 그래가지고 돌 구조 가지고도 이미 했던 컨셉이에요. 네.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받아주고 이쪽으로도 가는데 확 줄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완전히 기대어 한쪽으로 있는 거군요. 기댄 거죠. 제가 그런데 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딱 봤을 때 네네. 또 하나 특징이 되게 놀라운 게 있었어요. 놀라운 거. 네. 그 건물 색채가 네. 배를 이렇게 맞아. 얹어놓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수영장, 스파, 뭐 산책로가 있는 스카이파크잖아요, 거기가. 그 넓이가 10만 제곱미터래요. 그렇게 넓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축구장 2개가 건물 위에 이제 올라가 있다 이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대체 그런 건 어떻게 만든 걸까요? 저런 건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 크레인 위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밑에서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조립하면 되는 거죠. 말이 쉽죠. 말이 쉽죠. 내가 높이가 심지어 엄청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건물 이제 위에다가. 특수기중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쪽 부산항 이런 데 보면 골리앗 뭐 이런 이제 크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요? 예, 그 오. 크레인 중에 진짜 무거운 거 드는 큰 크레인을 뭐 골리앗이라고 부르고 부두에서도 쓰고 건설에서도 쓰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 기중기가 18톤을 드는데 이 특수 기중기는 300톤. 근데 그 스카이파크에 옮긴 들어간 철골이 7,700톤이에요. 네. 300톤씩 옮겼으면은 26회 정도 옮긴 거죠. 와. 그렇게 아주 이제 철골을 밑에서 들어 올려서 위에서 조립은 쉬우니까. 이게 무슨 장난감 조립도 아니고. 근데 이 엄청난 걸 해낸 게 바로 우리나라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이 K자인 이유가 있어요. 아, 코리아 그렇네. 한국산이다. 오. 그렇죠. 우리 사장님 일본은 대단하셔. 그러지 않을까. 저 처음으로 칭찬받는데요. 그 유명한 건축가 우리 그 설계를 한 모세사프티. 건축가, 네, 모세사프티도 본인이 이 구상한 대로 100% 이게 그대로 이렇게 실현될 줄은 사실 몰랐다고 하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쌍용건설에서 했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쌍용건설이 뭐 구조 설계를 누구 전문가를 같이 하긴 했을 텐데 네. 어쨌든 시공까지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인 거죠. 예. 자, 이 피사의 사탑도 그렇고 마리나 베이 샌드 호텔도 그렇고 과학적인 건설 기술 덕분에 또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서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설물의 미학을 저희가 오랫동안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게 피사의 사탑만큼이나 아슬아슬한 출렁다리 있잖아요. 출렁다리. 그렇죠. 출렁다리는 또 어떻게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안 끊어지고 잘 버틸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이제 우리 과학 선생님께서 예. 이 출렁다리는 사실 핵심이 이 고정된 상판이 아니라 인장력이 있는 케이블 있잖아요. 인장력이 뭐죠? 이 인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아. 텐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텐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텐션을 얼만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을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출렁다리가 위아래로 흔들려도 이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인장력이 그걸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강한 인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끊어지지 않고 이 흔들다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견고한 인장력을 네.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인장력이 핵심이었군요. 네. 그 출렁다리는 또 되게 각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 관광지이기도 해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다리에 몰려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인장력이라는 게 바로 현수교, 사장교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리를 세울 정도 기술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파주에 있는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아하. 220m. 네, 거기 많이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성인 1,280명이 올라가도 안전하고요. 25톤 덤프 트럭 50대가 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그 아연이나 알루미늄으로 특수 도금된 록 코일 케이블 8개를 사용해서 전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지진 나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규모 5.5 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계 아슬아슬한 시설물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놀이공원이잖아요. 놀이공원. 예, 그렇죠, 그렇죠. 뭐 바이킹,
자이로드롭, 롤러코스터 저는 정말 미치거든요. 이 놀이기구 테마파크. 엄청 좋아해가지고. 예. 근데 거기에도 또 아주 재미난 건설 기법들이 막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가 예. 에버랜드의 네. 그 티익스프레스. 아, 이렇게 나무 엄청 네. 나무로 세워져 있어 있는. 우드 롤러코스터인데요. 네. 굉장히 빠르죠. 빠르고 원래는 롤러코스터를 좋아했었는데 네. 와, 그 정도로 큰 스케일의 롤러코스터가 들어서니까 와 맞아. 진짜 너무 흥분하면서 그 당시에 네네.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우든 롤러코스터면은 이제 나무로 만드니까 프레임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썩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안 썩고 버틸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와 재밌다라고 생각했지. 그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네요. 나무가 네. 썩을 수 있네요. 썩을 수 있잖아요. 뭐 네. 비 오고 뭐 그쵸. 눈 오고 뭐 이러면은 젖을 수도 있고 축축해질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나무인데요. 이게 보통 나무가 아니라 네. 일단 재료부터 보면은 네. 핀란드산 전나무. 아. 그다음에 핀란드에서 왔군요. 예, 이거를 핀란드산에서. 목재는 이게 자연 재료면서 생명체잖아. 돌은 자연 재료인데 비생명체고. 그러니까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게 흰 개미 먹이도 되고. 그렇네요. 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어떤 식으로든지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다 목재 건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말려요. 1년 이상을 말려요. 근데 바람에 말려.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마르는 데가 강원도예요. 양감풍 뭐 이래가지고. 양간지풍. 예, 그래가지고 황태 말리듯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원목 창고가 강원도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건축계 그 전설로 내려오는 뭐 몇몇 분 이름들이 있어요. 건축하시는 분인데 창고 소유주야. 아, 진짜. 그럼 거기 있는 나무값만 해도 몇백억 되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이제 실명을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고. 근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말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솜씨 있는 목수는 일단 충분히 말랐는지부터 판가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려보고 밑에 조금 썰어보고 해가지고 충분히 말랐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요즘은 이걸 화학 처리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라미네이티드 우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얇은 판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나무 결을 엇갈려서 쌓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베니화판 생각하시면 돼요. 베니화판이라고 젊으셔서 모르는데 베니화판이 뭐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베니화판을 모른다고? 저희가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8, 9년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친구야. 아이고 진짜. 동갑이시네. 네. 합판이 모르겠습니다. 베니어 합판이 있고 네. MDF 합판이 있어요. MDF 합판은 톱밥 꽉꽉 누른 거고 아. 베니어 합판이 요렇게 그 나뭇결을 엇갈려서 쌓으면 이게 굉장히 튼튼해져요. 그래서 보통 목재 7배 이르는 특수 목재 그리고 목재 자체에다가 화학 제품을 투과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방충, 네. 방수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기하다.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 다른 목재고 그 목재들이 겹쳐서 이제 하고 만들다 보면 거기다 콘크리트- 화학 처리까지 화학 처리까지 추가. 하면 예. 콘크리트보다 더 강해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아슬아슬한 시설물부터 또 테마파크 이야기까지 정말 너무나게 재밌게 건설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쿠키님은 어떠셨나요? 그러게요. 제가 사실 그 이 나이 들어서 아직 철이 없는지 아직도 테마파크 놀이공원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일 재밌죠. 예, 그래서 예. 여행 계획 짤 때도 어디 테마파크를 갈까 막 예. 이런 계획을 아직도 넣는데요. 사실 그런 아슬아슬한 건축물들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놀이공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의 어떤 건설 기술의 원리 이런 거를 같이 또 교수님한테 들어보고 이야기 네.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음악의 찐, 음악의 진심인 다방이거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네, 그 놀이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저는 그 볼빨간 사춘기에 네. 좋다고 말해. 좋다고 말해. 네, 그 노래를 선곡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놀이공원 하면 또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커플, 네. 연인 뭐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냥 가야죠. 달달한 뭐 그런 느낌이 좀 떠오르는데요. 진짜 오래됐네요. 네, 또 이제 이 볼빨간 사춘기의 그 좋다고 말해가 약간 아슬아슬한 썸감계 그런 또 그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 설렙니다. 같아가지고 오늘 또 아슬아슬한 건축물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다방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 있다. 무슨 알람이에요? 사장님 아직 알람 네. 못 받으셨어요? 저도 온 게 없는데. 지금 건설다방 업로드 됐잖아요. 설마 건설다방 아직 구독 안 하신 거 아니겠죠?
제가 건설다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야기만 잔뜩 하느라 까먹고 있었거든요. 예. 얼른 할게요. 예. 채널 홈에 들어가셔서 구독을 꾹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건설다방 영상과 쇼츠가 올라올 때마다 휴대폰에 알람이 도착을 합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채널까지 찾아 들어올 필요 없이 업로드 될 때마다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맞아요. 구독 클릭 한 번이면 결제도 없이 무료로 구독이 가능하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 건설다방 꾹 눌러서 꼭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설다방과 함께 즐거운 건설 타임 하세요. 건설다방은 건설 기술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건설 기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